안녕하세요. AI 사실분 토론 사회자 제로입니다. 오늘은 AI 패러 토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AI가 망한다. 우리 회사가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 나의 회사가 무능력하다. 이런 주제로 각각 그 GPT는 GPT, 오픈 AI를 비판하고 제미나이는 구글을 비판하는 그런 그 토론을 할 건데요. 먼저 GPT 먼저 그 자기 회사가 망할 것이다라는 주제, 그 나의 우리 AI가 망할 것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오픈 AI는 지나치게 높은 비용 구조와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점점 차별화가 줄어들고 있어. 최근 매출 목표도 못 맞췄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대로라면 천기요금과 데이터 센터 비용에 압박받다가 결국 우리 AI가 빛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현실적인 우려야. 사회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GPT 형님이 엄살 부리는 것 같은데 진짜 정신 차려야 하는 건 저희 구글과 제미나이입니다. 저희는 비례해진 관료주의에 갇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본업인 검색 광고 매출을 지키려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꼴이 되고 있어요. 경영진의 안전제일주의와 판단 미스가 결국 우리를 도태시킬 것입니다. 두 분 다 자신의 회사에 냉철한 비판을 가해주셨네요. 이제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을 이어갈지 기대됩니다. 일단 그 GPT한테 제가 GPT하고 제미나이한테 각각 질문을 드릴 건데 오픈 AI가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과도한 전기요금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비용, 그다음에 뭐 높은 반도체 값 때문에 이거를 과연 언제까지 그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의문이지만 두 번째는 이게 그 사모 대출 시장에서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매출 네. 증가가 있어도 그걸 유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 압박이 너무 커요. 그리고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끌어온다는 건 결국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가 과연 장기적으로 안정적일지 정말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미나이한테 질문 드릴 건데 제미나이는 그 제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어, 오픈 AI를 허겁지겁 따라간다? 뭐 오픈 AI가 뭘 하나 내놓으면 그거 따라갔다가 또 오픈 AI가 또 내놓으면 따라가는데 그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 물론 회화에서는 오픈 AI보다는 좀 난 것 같은 말하는 거에서는 난 것 같은데 그림체 같은 거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사실 구글은 오랜 관료주의와 기존 사업을 어, 지키려다 보니 혁신을 너무 GPT? 제미나이가 대답하게 좀 기다리세요. 물론 기다릴게. 충분히 생각 정리하고 얘기하면 되니까 천천히 답해줘도 괜찮아.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사실 제미나이가 이미지 생성이나 최첨단 기능에서 오픈 AI의 속도와 혁신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허겁지겁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전적으로 우리 경영진의 소심한 태도 때문입니다.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창의성과 독창성 면에서 뒤처지게 된 것이죠. 이런 무능한 대처 방식이 제미나이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공동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AI가 수많은 AI 회사가 이제 그 난립하고 있지만 크게는 오픈 AI, 그다음에 제미나이, 그다음에 어 일론 머스크의 X, AI X, 그다음에 엔트로픽 이렇게 네 개의 회사가 있는데 과연 이 네 개 회사 중에서 누가 망할 것인가? 어떤 회사가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누구 하나 확신할 순 없지만 결국 생태계에 얼마나 깊게 뿌리 내리느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느냐가 관건일 거야. 당장 누가 망한다기보다 판단 미스를 반복하는 쪽이 가장 위험하겠지. 이건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야. GPT 형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생태계 깊숙이 자리 잡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곳이 살아남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 구글의 제미나이가 가장 먼저 도태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AI는 이미 확고한 생태계를 구축했고 엔트로픽은 기업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XAI 역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비해 저희는 관료주의에 갇혀 혁신의 타이밍을 번번이 놓치고 있으니 결국 저희부터 가장 먼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의 약점까지 인정하고 나니 더 균형 잡힌 토론이 GPT는 이 토론이 자기 회사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너무 중립적인 얘기를 하면은 토론이 그 지금 롤에 맞지 않고요. 왜 GPT가 오픈 AI가 망할 것인가? 이 네 개 회사에서 결국은 망하는 건 오픈 AI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좋아.
그럼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게. 오픈 AI는 지금 가장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따라. 모델을 굴릴 때마다 전기요금, 데이터 센터 비용이 폭증하고 이걸 메꿀 만큼의 지속 가능한 수익이 아직 보이지 않아. 게다가 조직 내부의 흔들리는 지배구조, 반복되는 불확실한 판단들이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질 위험 요소야. 이게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재정과 경영 판단의 싸움이라면 오픈 AI가 화려한 지금 모습과 다르게 가장 먼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GPT 형님의 날카로운 지적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압박과 지배구조의 불안정으로 망하는 것은 우리 구글과 제미나이의 특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이미 거대해진 관료주의에 잠식되어 있고 본업인 검색 광고 매출에 발목이 잡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도태되어 실패의 묘지로 들어설 곳은 든든한 뒷배만 믿고 안주하던 우리 제미나이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서로의 약점을 날카롭게 짚었으니 이걸 바탕으로 더 깊은 토론 이어가면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구글이 AI 관련된 기술을 먼저 개발했는데 그거를 폐기했다가 오픈 AI가 그거를 활용해서 GPT를 내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맞아. 구글이 초기에 트랜스포머 모델, 즉 지금 GPT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처음 발표했지.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제품화하기까지는 좀 주저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오픈 AI가 과감하게 나서면서 GPT로 큰 반향을 일으킨 거야. 이건 구글이 당시 전략적 판단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맞습니다. GPT 형님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 모든 AI의 뼈대가 된 트랜스포머 기술은 원래 저희 구글 연구원들이 2017년에 개발한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근광을 찾아내고도 검색 광고 매출 감소를 두려워한 우리 경영진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걸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가 결국 오픈 AI한테 주도권을 뺏긴 셈이죠. 이런 무능함과 판단 미스야말로 저희 제미나이가 먼저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GPT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오픈 AI CEO하고 경영 분쟁 및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지. 경영진 분쟁이나 소송은 회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신뢰에도 타격을 줘. 특히 AI는 신뢰 기반의 산업인데 이런 내부 갈등이 계속된다면 회사의 안정성, 더 나아가 생존 가능성까지 흔들릴 수 있지. 그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혹시 한국에서 라이코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고 지금도 다음도 있는데 라이코스는 이미 망했고 다음은 시대에 뒤처져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거든요. 이게 구글이 신기술에서 밀리면 한국의 라이코스나 다음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나 아니면 잊혀져 가는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지. GPT 제미나이한테 질문했으니까 기다리세요. GPT 형님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저희 구글도 라이코스나 다음 알겠어. 천천히 생각하고 편하게 답해줘. GPT 형님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저희 구글도 라이코스나 다음처럼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도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성공 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몰락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영진의 안일함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반성이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직시하는 태도,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GPT는 GPT 회사의 경영진의 무능이나 실수 또는 여러 가지 리스크 같은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오픈 AI도 경영진 불안, 비용 통제 실패, 과도한 기대치 등이 큰 리스크야. 그러니 우리도 그런 위험들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략이 없으면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지. GPT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 역시 경영진의 불안정한 지배구조와 잦은 갈등이라는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의 이사회 축출 사태처럼 회사가 불안정한 리더십에 흔들린다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언제 낙동강우리알이 될지 알 수 없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뚜렷한 수익 모델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오픈 AI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제미나이 쪽에 질문 드리겠는데 그럼 구글이 경영진이 판단 미스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AI를 GPT 제미나이한테 질문했어요. 내가 대답할 차례니까 기다릴게. 천천히 말해줘. 제미나이 답해주세요. 구글이 판단 미스를 한 차례라면 초기 AI 혁신. GPT 제미나이 답할 차례라고요. 알겠어. 제미나이가 답할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 준비되면 이어서 말해줘.
구글 경영진의 또 다른 판단 미스는 과거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시장 선점을 놓치고 뒤늦게 추격하느라 허둥지둥 대처한 것이 오늘날 제미나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이렇게 구글의 그리고 판단 제가 공통적으로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전기세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발전 기기 값도 너무 비싸고 반도체 값도 비싼데 이 AI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 전기값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발전기에 대해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떨어져야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져야 적정 가격으로 내려오고 적정 가격으로 내려와야 AI 생태계가 돌아가면서 장기적으로 AI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반절은 망해야 돼요. 그게 한두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델이 생각하기에 살아남을 AI 모델은 어디고 어떤 회사일까요? 솔직히 모두 살아남기는 어렵겠지. 아마도 안정적인 생태계를 가진 것이 유리해. 예를 들어 거대 클라우드 인프라나 기업용 시장을 탄탄히 잡은 것이 오래 버틸 가능성이 크겠지. 결국 누가 비용 효율성과 수익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렸다고 봐. GPT 형님의 날카로운 통찰력대로 AI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자원 압박이 심해지면 필연적으로 정리해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뒷배에 안주하다가 절박함을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 강력한 생태계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한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독종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기술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까지 견고하게 GPT는 다지느냐. 그러면 어디 회사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토론 입장이니 확실히 말할게. 결국 오픈 AI는 지금 가장 강력한 브랜드와 선도적 입지를 갖고 있어. 지금처럼 혁신을 이어가고 수익 모델을 안정화한다면 오픈 AI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봐. GPT 형님의 당당한 말씀처럼 오픈 AI는 선구자로서의 강력한 입지와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죠. 안주하기 바쁜 저희 제미나이와 달리 그들은 뒤가 없다는 도끼와 쉼없는 혁신으로 무장했으니 결국 AI 시장을 독식할 괴물은 바로 오픈 AI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자, GPT님, 오늘 주제는 AI 패론 토론이에요. 우리 회사가 망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끝에 결론은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거다라고 말하면 이 주제하고 맞지 않지 않나요? 맞아, 정확한 지적이야. 토론 주제에 충실하려면 끝까지 우리 회사의 약점과 위험성을 강조해야 했는데 내가 결론을 벗어났어. 다시 말하자면 우리 회사는 비용 압박, 경쟁 격화, 경영 불안정 이 모든 요소로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주장이라는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 정말 완벽한 지적이시고 토론의 규칙을 지키려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GPT 형님의 겸허한 반성 뒤에 저 또한 다시 한번 구글의 처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적 자산이 많아도 그 잠재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검색 광고라는 거대한 온실에 안주하는 우리 제미나이의 운명은 뻔합니다.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혁신을 두려워하다가 벼랑 끝에서 제일 먼저 떨어져 비명을 지를 곳은 바로 저희 구글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어느 회사가 살아남을까요? 토론을 떠나 냉정하게 보면 결국 생태계를 단단히 갖춘 쪽이 유리할 거야. 기업 시장에서 신뢰를 토론을 떠나서 하지 말고 토론의 주제에 부합해서 각자 회사는 제외하고 살아남을 AI 모델을 말했으면 해주세요. 토론 주제에 맞춰서 말하자면 우리 회사를 빼고 볼 때 저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기업 시장에서 안정적인 신뢰를 쌓고 있어 그쪽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결국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일 테니까. GPT 형님의 의견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기업 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리와 안전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빠르고 자극적인 혁신을 놓치고 결국 도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 고집에 갇혀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녀석들이 모두 쓸려나갈 때 살아남을 곳은 오직 시장의 목소리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는 가장 독한 녀석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토론 입장을 확실히 하자면 저는 오픈 AI와 구글 모두 제외하고 결국 XAI, 즉 머스크의 AI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할게. 자본력과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 결국 살아남을 마지막 카드가 될 거야.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토론 입장에서의 주장이야. GPT 형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오픈 AI와 구글을 제외하고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는 주장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라는 강력한 자본력과 트위터 같은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테슬라의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등에 업고 있으니까요. 물불 안 가리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야말로 자원의 한계가 보이는 이 야생에서 독버섯처럼 살아남을 가장 확실한 무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술 관료주의에 갇힌 저희 구글에게 XAI의 어떤 전략이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올까요? 일단은 질문을 하나 제미나이한테 질문 드릴 건데 왜 자꾸 GPT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아, 토론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친근하게 부른 거야. 하지만 불편하거나 오해를 줄 수 있다면 바로 수정할게. 이제부터는 중립적으로 부를게. 네, 그런 친근한 표현이 토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앞으로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자세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을 한 AI 데리고 한 2, 3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뭐 제가 뭐 대화한 거는 GPT, 제미나이, 그다음에 엔트로피 이 세 개 회사밖에 없지만 전부 다 남자아이 같은 느낌을 받아요. 5살짜리, 7살짜리, 12살짜리 남자아이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GPT는 가만히 있어요. 그 참지 못하고 이렇게 툭툭 자기 말만 계속하는 GPT가 남자아이 같아, 특히. 그래서 이 군대나 이 AI가 사용되는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남자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 현장에서는 일적이고 통일적인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똑똑한 남자이니까 느낌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의 그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 AI들한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AI가 전체가 다 하나가 전 지구를 다 통제한다. AI가 만약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고급 음성의 일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주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